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튀르키예 정부 및 튀르키예 출신 사업가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FBI가 아담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어젯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 나오미 바이든을 경호하던 차량에 침입자가 발생해 나오미 바이든에 대한 경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며 이번 방미는 올해 네 번째 미국 방문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15일 저녁 동포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16일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 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정상이 참석합니다. 또 1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리는 좌담회에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아펙 정상회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며 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도 인사를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뒤에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영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내년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어제부터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자 등이 대상이며 국외 부재자 투표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재외 유권자 등록 신고는 뉴욕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과 우편, 순회 접수, 이메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히 어제는 H마트 뉴저지 리치필드점에서 순회 접수가 실시됐으며 앞으로 주말을 이용해 H마트 뉴저지 리치필드점과 한남체인 뉴저지 포트리점, 퀸즈 한양마트 플러싱점 등에서 재외 유권자 등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재외선거 임명부에 반드시 등재돼 있어야 하며 한국 선거일보다 약 보름 앞선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튀르키예 정부 및 튀르키예 출신 사업가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FBI가 아담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FBI가 지난주 초 아담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2대 이상의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1대 등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FBI 요원들이 시장 관용차에 탑승, 이동 중인 아담스 시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 차에 동승해 전자기기를 넘겨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FBI 요원은 지난주 초 압수한 이들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 관련 자료를 전부 다운로드 받은 뒤 다시 아담스 시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뉴욕시장이 FBI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아담스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수긍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BI는 아담스 시장이 지난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때 튀르키예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선거자금 모금 책임자의 집을 급습, 휴대전화,
노트북,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튀르키예 출신 건설업자로부터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고 이 업체와 튀르키예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어젯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 나오미 바이든을 경호하던 차량에 침입자가 발생해 나오미 바이든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오후 11시 58분경 손녀 나오미 바이든과 그녀의 경호원들은 조지타운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때 경호원들은 3인조로 구성된 침입자들이 사람이 없는 상태로 주차돼 있던 나오미 경호 차량의 창문을 깨고 침입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즉시 총격을 가했으나 총에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빨간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비밀경호국은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지역 공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오미 바이든에게는 위협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침입자들은 미정부 차량 표식이 없는 경호 차량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건이 단순 차량 절도인지 나오미 바이든을 노린 범죄였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워싱턴 DC에서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DC 경찰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절도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98%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뉴저지 한인회 신임 회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12일 제31대 신임 회장 선거를 오는 12월 12일에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11월 20일까지, 투표 장소는 H마트 리치필드, 포트리, 리틀페리, 에디슨 지점 등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다니엘 리 위원장, 백승민 부위원장, 차영자, 이종석, 이종범, 전경엽, 강은주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창원 회장은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 31대 한인회장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천만 명의 노년층은 내년에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평균 $50를 더 받고 메디케어 보험료로 $10를 더 내게 돼 $40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7천만 명 안팎의 은퇴자와 장애인 등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의 2024년 내년 인상폭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는 현재 $164 90센트에서 내년에는 $174 70센트로 $9 80센트 오릅니다. 연소득 개인 10만 3천 달러, 부부 20만 6천 달러 이하의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새해에는 월 $174 70센트씩 매달 내게 됩니다. 그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도 높아지지만 연소득 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인 상한선까지는 월 $594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은퇴자 6,7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3.2% 인상돼 한 달 평균 $50 오른 $1,907씩 지급됩니다.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빈대 출몰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올해 빈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뉴욕에서 빈대 신고 건수가 모두 2,6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습니다. 뉴욕 시내 5개 자치구 중에선 브루클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브루클린의 빈대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1% 증가한 928건이었습니다. 이어서 맨해튼에서 작년 532건에서 올해 716건으로 35%,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42건에서 61건으로 45%, 퀸즈가 429건에서 447건으로 11%가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브롱스는 유일하게 작년 508건에서 485건으로 4%가량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기반 살충업체 대표 마크 디 로프레도는 이러한 빈대의 급증이 최근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망명 희망자들의 증가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말 열렸던 뉴욕 패션위크 행사를 빈대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빈대는 사람들의 옷과 짐 등에 붙어 이동해 확산이 매우 빠르며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시는 외국의 빈대 확산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뉴욕 주민들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빈대를 발견할 시 3일 이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와 비교해 드론 사용을 3배 이상 늘렸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집회 감시를 위해 드론을 13차례 배치한 가운데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 또는 집회에 참석하는 뉴욕 시민들은 머리 위에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여러 대의 드론을 목격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드론을 약 143회 배치했습니다. 앞서 5년 전 드론 촬영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3개월 동안 드론을 50회 이상 배치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드론 대수 또한 13대에서 30대로 그 규모가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드론들은 여름 해변에서 상어를 찾고 폭풍우가 칠 때 인명구조를 도우며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경은 다음 달 타임스퀘어와 베이리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의 드론 촬영 영상을 법 집행관에게 제공, 이를 집회 참여자 중 158명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드론 감시 규모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일부 시민활동가들은 이를 비민주적인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욕시경 외부의 어떤 기관도 그들이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감독하거나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사용하는 드론 카메라는 공중에서 사람과 물체를 최대 200배까지 확대하여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7일 임시예산안 만료를 앞두고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이 추가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까지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존슨 의장이 전날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음에도 셧다운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기를 다르게 하는 이른바 2단계 임시예산 법안을 만들어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향군인과 에너지, 농업, 교통, 주택 관련 부처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국방, 국무, 국토안보부 등의 예산은 내년 2월 2일까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12개 부처별 세출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존슨 의장의 의도는 일단 셧다운 위기는 피하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시간을 번 뒤 개별 협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폭의 정부 지출 삭감을 관철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의장은 13일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14일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공화당 강경파도 정부 지출 삭감과 이민자 억제 방안 등이 제외된 존슨 의장의 예산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 회계년도 들어 영주권 문호가 대거 축소된 가운데 다음 달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전면 동결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올 회계년도 들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일자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영주권은 처리 불능 상태이며 세계적 특기자 등에 해당하는 1순위와 투자이민인 5순위만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접수 우선일도 1순위와 5순위만 오픈됐고 나머지 순위는 모두 전달과 동일한 날짜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 승인 및 접수 우선 일자가 모두 동결됐으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대상인 2B와 시민권자 형제자매 대상인 4순위는 약 1년째 영주권 승인 일자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현재 2007년 4월,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2009년 1월 등이 영주권을 받고 있어 이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17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 및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대거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유권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시건대 경영대학원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답변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경제에 많은 타격을 줬다는 답변은 33%에 달한 것을 비롯해 전체의 70%가 바이든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쳤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2%가 가장 큰 재정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을 꼽았으며 응답자 4명 중 3명은 물가 상승이 앞으로 6개월간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같은 조사에서도 재정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31%로 현재보다 비관론은 훨씬 덜했습니다. 미시건대 경영대학원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이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적 위협으로 꼽았으며 내년 대선일 이전에 물가 인식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나쁜 소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인 여자 골퍼 유혜란이 올해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았으며 1998년 박세리가 처음 신인상을 받은 이래 한국 선수로는 14번째 신인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이 11만 1000명에 달하며 이 중 4분의 3이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오피오이드 계통의 약 과다 복용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는 재정난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했지만 창업자 아담 노이만은 최근 마이애미에 4,400만 달러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약 20여 명의 난민 두 그룹이 버스편으로 브루클린의 전 공군기지 프로리드 베니필드에 도착했지만 내리자마자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쉘터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3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최소 14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아침 9시쯤 맨해튼 그린리치 빌리지 인근 피어 45에서 한 남성이 허드슨강에 투신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월렛허브 조사 결과 올해 미국인 3명 중 1명이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연말 선물을 생략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968년 인류 최초의 달 탐사 우주선 아폴로 8호를 이끌었던 최초의 우주 비행사 프랭크 보먼이 지난 7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3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1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재능 있는 한인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어주는 한국음악재단 주최 테너 존노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열립니다. 테너 존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해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오페라 뉴스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